네, 저번에 경금에 대해서 좀 설명하다가 미비한 게 있어가지고. 자, 경금은 이제 바위에도 비교하고 의리가 있고 절도가 있고 절개가 있다고 했는데, 네. 자, 경금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경금 일주들은 경금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주의 특징은,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어떤 군기반장, 군기반장이야. 그리고 타인이 쉽게 거역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카리스마가 있다고, 이 경금은. 그리고 생각하는 것 또한 냉철하고, 위기의 상황이나 어려운 순간에도 판단력을 쉽게 잃지 않고, 그리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경금의 특징인데, 그래서 경금은 이게 혁명하는 사주라고 그랬지 아까. 네. 남들을 이끌고 남 앞에 서서 조직을 이끄는 그런 군기반장 내지는 대장 역할을 한다, 경금은. 그래서 이제 금의 성질은, 특히 경금, 양의 금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 다음으로 신금인데, 신금은 금 중에서도 음의 금이지, 신금. 그래서 금의 음을 나타내는 신금은 자연계의 어떤 물상으로 비교를 하면 날카로운 창, 칼, 그다음에 빛나는 보석. 이거는 다 재련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재련이 돼 있는 거. 재련이 돼 있고 가공이 돼 있는 거. 가공도 돼 있고. 그지? 그래서 이건 완제품이야, 완제품. 다 갖춰져 있다는 소리지. 그지? 그래서 신금의 어떤 성향을 보면 보석으로 비유를 하는데, 보석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잖아. 그지? 반지나 뭐 목걸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경금이 대중 속에서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하고는 달리, 신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어요. 달라. 그래서 경금은 앞에 나가서 혁명을 하지만, 신금은 뒤에서 그거를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금과 경금이 달라. 자, 오행 중에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하나 있었지, 전에. 뭐였을까? 을목이지. 근데 을목의 보좌하고 신금의 보좌는 달라. 을목은 남을 이용해서 뒤에서 보좌하는 거지만, 그래 꿍꿍이가 있다고 그랬잖아. 을목은 남의 뒤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든 간목의 목을 조르고 내가 뭔가 패권,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신금의 보좌는 다르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목받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신금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절대 안 해. 뭐를 하려고 하다가도 누가 시키면 안 한다고, 신금은. 그래서 이 보석이라는 거는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되지. 네. 그러니까 태양, 이 병화가 비춰주는 걸 좋아해. 반면에 이 정화는, 이건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열. 이건 빛이고. 그래서 정화가 옆에 오는 거는 싫어해. 나를 녹이려고 하니까 자꾸. 그래서 정화하고의 관계는 신금은 좋지 않다. 병화를 항상 좋아한다, 신금은. 그리고 신금은 예쁜 거에 관심이 많고 애교가 많은 타입이다. 이거는 조금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른데, 신금의 어떤 고유 특성일 뿐, 그 외에 다른 사주하고의 결합에 의해서 또 달라져요. 하여튼 예쁜 거는 좋아하는 건 맞고, 그리고 예리한 보검처럼 속으로는 자존심 또한 굉장히 강하고 성정이 날카롭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성향도 있다. 그래서 싫은 거는 날카롭게 거절하는 절도와 절개가 있다, 신금은. 그리고 신금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고
가정생활에서도 소박한 면모를 보인다. 다 그렇지 않다니까. 같은 신금이라도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기자기한 건 좋아할 수 있지만 소박한 면모를 보이는 거는 그 다른 또 월주나 시주나 연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금이라고 다 소박한 면모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신금은 외래에 화려하고 이런 걸 더 좋아해.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내 어떤 영역이나 내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거나 상처를 입으면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응징을 한다. 날카로운 칼이니까, 창이니까. 그래서 반면에 꼼꼼하기도 하므로 조직에서 사무나 격리 이런 금전적인 출납을 담당하면 그 능력을 잘 발휘를 한다. 근데 을목한테 격리를 맡기면 다 말아먹는다니까. 공금 횡령하거나. 그렇다고 을목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성향이 그렇다는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그래서 보좌를 하는 역할에서도 신금하고 경금은 달라. 신금하고 저 을목은. 그래서 이 신금은 예리하고 냉철하고 그다음에 판단력이 빠르고 그다음에 주변을 보는 어떤 시선이 넓다고, 이런 신금은. 그래서 운전기사를 뽑을 때는 신금을 뽑으래요. 신금. 운전기사를 신금으로 뽑으면 사고 절대 안 난다. 운전을 잘해. 예리한 그런 판단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방어 운전을 잘하고. 그럼 질문하세요. 그럼. 운전기사로 채용하면 안 되는. 헐, 누가 안 될까? 목화는 일단 좀 서둘겠지. 화는 욱하는 게 있고, 그지? 목은 앞으로만 달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토도 괜찮겠지. 이 사람들은 침착하잖아. 그지? 그래서 토 기운이나 금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전기사는 좋겠지. 침착한데 토는 어떻다고 그랬어? 느리댔지. 네. 근데 단점은 있다는 거야. 근데 금을 만약에 신금으로 운전기사를 뽑았는데 다 좋아. 예리하고 뭐 냉철하고 뭐 이게 이렇게. 근데 길을 가다가 어떤 놈이 앞으로 확 끼어들었어. 깜빡이 없이. 응징하잖아. 네. 안 된다니까 이것도.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 신금이 가지고 있는 그 응징하려는 그 마음도 어느 순간에는 자제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고로 이어지잖아. 사고로. 싸움이 나면 신금이 응징을 하면 사고를 친다니까. 다투면 그 어느 사람들보다 무섭다고. 금이 다투면 여기는 우르륵하고 여기는 뒤로 생각하고 저기는 앞으로만 치달리지만 여기는 응징한다니까. 그 말의 개념 자체가 틀리잖아. 죽이는 거잖아 그냥. 그지? 이제 금의 기운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수의 기운인데, 자, 임수하고 계수가 있어요. 자, 임수는 양의 수고, 그죠? 양의 수, 양의 기운을 가진 수. 그래, 자연계의 어떤 물상으로 보면 수의 양의 성질을 대표하는 임수는 자연의 물상에서 큰 강, 호수, 바다 이런 거에 비유를 하는 거야. 얼마나 넓겠어. 넓겠어. 큰 강이고 바다고 호수니까. 그래서 임수는 수의 양의 성질을 대표를 하고 바다의 특성을 닮아서 도량이 깊고, 이게 마음이 깊다는 거지. 심오한 지혜를 지니고 있으며. 근데 여기 임수는 왜 이럴까? 지혜가 심오하지 않으니. 그 깊은 속내를 감추고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알 수가 없다는 오해를 받는다. 이게 속을 모른다는 소리지. 음흉하네요. 단순히 음흉하다고 볼 수는 없고, 뒤통수 그게 장단이 항상 있는 거예요. 목화토금수 이 오행에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다 네, 항상. 네. 그래서 호수와 같이 겉으로 보면 잔잔한 분위기가 풍기나 그 내면의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수는 생각. 수의 기호는 그 생각이 많다. 이거. 장점일 수도 있지만 생각이 많다. 이건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되는 거야. 생각이 많으면 실행하는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모든 이 오행에는 장단점이 항상 같이 공존한다는 건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해놓으면 돼. 그래서 수는, 임수는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있다면 어디에서도 형체를 바꾸는 물처럼 환경 변화에 적응이 빨라. 그리고 그 속에 담고 있는 지혜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넓은 바다처럼 재주와 배짱이 있다. 그래서 임수는 좀 깡이 세.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짱이 좋다고. 깡다구가 있다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싸움을 해도 임수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게 있다니까. 경금이 아무리 주먹이 세도 임수를 만나면 고전을 하고, 간목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도 임수를 만나면 힘들고, 병화가 아무리 욱하고 하는 성격이 있어도 이 임수를 만나면 힘들다는 거야. 배짱이 좋다고, 임수는. 이거 오행의 특징을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쫙 했잖아. 근데 수의 기운만큼 배짱이 있는 게 있을까? 경금이 좀 그나마, 그지? 이 화기운은 욱하다가 말고, 토가 조금 그래도 이 수를 극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토하고 경금 정도면 임수를 상대하지만 나머지는 상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예요. 임수는 항상. 왜? 배짱이 있고 깡이 세다고 이게. 자, 다음번에 이제 음수, 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계수는 음을 나타내는 음의 수이고, 자연의 어떤 물상으로 보면 요거는 시냇물이 시냇물. 여기 써주는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돼. 네. 항상 계속 얘기를 하지만 빗물이고, 이건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이런 물이다. 그러니까 기운이 이 임수에 비해서 작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임수가 바다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고. 네. 계수가 시냇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계수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 맑은 시냇물의 비유가 되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고. 자, 여기에서 이 수의 기운이 왜 환경 변화에 강하냐? 물은 그냥 생긴 대로 흘러가지. 네. 길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흘러. 그리고 이렇게 흐르면 생겼으면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요런 그릇에 담으면 요 모양이 되고, 그지? 네모난 데다가 담으면 네모난 모양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은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한다는 거야. 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래서 수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을 잘해.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나 여기 또 나오지. 약은 면이 있다는 거야. 약다. 얕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변덕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엔 지조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거야. 이 수의 기운은 약지. 왜? 내 모습을 카멜레온처럼 변화시키잖아, 계속. 그러니까 약은 거야. 요렇게 하면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빗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큰 물을 이루듯이, 화가 나서 넘쳐 흐르면 주위의 사물을 모조리 휩쓸어 버리듯 발산한다. 그래서 수의 기운도 욱하면은 이게 옛말에도 있지. 불에 타면 재라도 남지, 물로 쓸어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 데서. 그래서 물이 욱하는 그게 생기면, 욱하는 일이 생기면 다 휩쓸어 버린다고, 주변을. 그래서 수의 기운이
열받으면 아주 위험하지. 그래서 이번 몇 번에 나눠서 이 십천간의 오행에 대해서 네. 가불병전부 이경신 임계 해가지고 간목부터 계수까지 10개의 천간의 음양, 그 다음에 그 오행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이제 천간의 상생과 상극인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